김서연은 새벽 4시가 되기 전 이미 골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쉼없이 쏟아졌고 골목 바닥은 작은 개울처럼 물이 흘렀습니다. 김서연은 낡은 비닐 우비를 입고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밤새 모은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폐지는 빗물을 머금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김서연은 손잡이를 꽉 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책가방은 손수레 옆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험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손수레를 끌면서도 몇 번이나 가방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젖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김서연은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모으고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잘 끝나길 바랐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김서연의 운동화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은 이미 젖어 발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김서연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김서연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작은 재활용 수거장이 보였습니다. 폐지를 정리하는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마지막 폐지를 내려놓고 손수레를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습니다. 우비 속에 갇힌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골목을 벗어나 시험장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서연은 손수레를 두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빗물은 차가 지날 때마다 튀어올랐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깨에 맨 책가방이 빗물에 조금씩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다시 조여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시험장까지는 버스를 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김서연은 걷기로 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듯했지만 계산해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머릿속으로 남은 거리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횡단보도 하나.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김서연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이 차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서연의 머릿속에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시간만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다른 수험생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복 위에 입은 우비가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이 곧 실패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골목과 큰 길이 만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변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를 받아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몇 명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좁은 골목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은 순간 걸음을 늦췄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안쪽은 어둡고 비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숨가쁜 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서연은 결국 골목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비가 더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길게 이어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신발이 잠길 정도였습니다. 김서연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몸은 옆으로 기울어 있었고 한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험장 방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시간이 먼저 스쳤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박만수를 바라보자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박만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노인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바지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숨을 죽이고 얼굴 가까이 귀를 가져갔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김서연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만수의 눈은 뜨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급히 닦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과 빨리 시험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골목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떠올렸습니다. 동시에 시험장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스쳤습니다.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김서연은 결국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김서연은 노인을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서연은 박만수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이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호흡은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골목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김서연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린 가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구조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이 젖어 터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몇 번이나 닦아가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박만수 쪽을 계속 바라보며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김서연은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자신의 우산을 펼쳐 노인의 몸 위로 기울였습니다. 우산 하나로는 비를 다 막을 수 없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교복 자켓을 벗어 박만수의 상체에 덮어주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김서연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구조 차량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시험 시작 시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늦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길을 지금 달려가면 여전히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박만수의 모습이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 인력이 다가오자 김서연은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만수가 들것에 실려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김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김서연의 선택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구조 차량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시험 시작 시각이 한참 지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은 무거웠고 다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걸었습니다. 시험장 근처에 도착하자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미 모두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교문 앞에는 안내선과 통제 표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철문이 아니라 시간과 규칙으로 만들어진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저절로 책가방 끈을 꽉 잡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김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이 상황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수능 감독관은 김서연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우비와 흙이 묻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실은 불가능합니다. 감독관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의하거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교문을 등지고 서자 비가 다시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장은 점점 멀어졌고 김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교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아침 김서연은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닫힌 문은 뒤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시험장을 떠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비 안쪽까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옆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김서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험표와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수없이 확인하며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김서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끌던 손수레,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던 문제집, 졸음을 참으며 외웠던 공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본다고 생각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김서연은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조금만 외면했더라면 시험은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골목에 쓰러져 있던 박만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움직이지 않던 몸, 희미한 숨결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났을 경우를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사람 몇 명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벤치 위에서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누군가가 그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앞에 멈춰 선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검은 우산은 비를 거의 완벽하게 막고 있었고 그의 옷은 젖은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에는 연민과 관찰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위협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의 태도는 조용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서연이 앉아 있는 벤치와 시험장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쉽지 않은 날이군요. 이도연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단순한 관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도연은 김서연의 젖은 우비와 흙 묻은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골목에서 있었던 일 다 보았습니다. 이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서연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무언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틀린 선택이었다는 말을 들을까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도연은 김서연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김서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험은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도연의 말은 단정적이기보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도연은 우산을 조금 기울여 김서연 쪽으로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과 이도연은 벤치 근처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시험장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치른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험장 방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도연을 보았습니다. 이도연은 김서연이 골목에서 한 선택을 차분히 짚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엇을 우선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밖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패의 장면으로만 보이던 아침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들것에 실려 옮겨지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무력함보다 책임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은 종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도연의 말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김서연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연은 자신이 지켜본 것은 성적이 아니라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서연은 그 말이 자신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잃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누군가의 생명이 그녀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을 때 김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을 누르던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늘 이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도연은 마지막으로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기대나 동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서연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삶이 요구한 또 하나의 시험을 끝까지 치렀습니다. 1년이 흐른 뒤 김서연은 같은 계절에 다시 시험장 앞에 서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도현과의 인연 덕분이 컸습니다. 이도현은 조용히 장학 지원과 학습 환경을 연결해 주었고 서연은 그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지난 1년을 단 한 번도 가볍게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손수레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뤘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공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김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풀며 흔들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성적표를 받아든 김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전 과목 만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고 그 다음 숨이 깊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오래 참아온 시간이 끝났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해냈군요. 이도연은 성적표를 본 뒤 짧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후 김서연은 대학에 진학했고 사람을 돕는 일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박만수의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회복했고 김서연의 선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연은 시험장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 지나갔습니다. 이제 문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선택 이후에도 삶은 계속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서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성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